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5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연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총통바오 김민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댓글창에 이미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시사인 보던지 말던지 하셔서 보러 왔다. 총통바오 크크. 예. 환영합니다. 예, 여기는 김민아 공화국은 아니지만 총통바오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너무 실시간으로 뉴스가 많이 쏟아져가지고요. 지금 또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의 실시간 생중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말말말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시끌시끌합니다. 어제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자신이 이제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자 김문수 후보가 그런 후보 등록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 어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어떤 불의에도 자신은 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쳤는데 우선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저 김문수는 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합시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합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습니다. 저 김문수 정정당당한 대통령 후보입니다. 싸울 줄 아는 후보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한 뒤에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문구를 남겼는데요. 청렴 영생 부패 즉사, 민주 영생 독재 필망.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젊은 시절부터 이제 간직해온 일종의 슬로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보란 듯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좀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이 대통령 후보실에 이렇게 직무를 시작하는가 하면 또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에게 이 당무 우선권이 있다라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 전 4시 반부터 2차 단일화 협상이 국회 사랑제에서 열렸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22번이나 이 경선할 때 이 단일화를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야당이 될 수 없고 오늘 내일 이제 결판을 내자 모든 방법은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돈을 1억씩 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 한덕수 후보는 어디서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그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왜 진작 국민의힘 입당부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실시간으로 두 사람의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아 평론가님은 오늘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저 웃지요. 예, 사실 웃음이 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블랙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김문수 후보는 결국 지금 보니까 고문도 견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친윤의 압박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11일까지 단일화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잘 합의해 보세요. 네. 합의가 된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일까지 안 되면 더 이상 레이스를 뛰지 않겠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그럼 그게 단일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김문수 쪽 단일화잖아요. 입장이죠. 예. 그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11일 넘기면은 자동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또 거기다 대고 그렇다고 했다잖아요.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일이 지나면 그러면 등록 안 하고 단일화가 되는 거니까 네. 어떤 경우든 단일화는 되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단일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아니, 단일화래잖아요. 그것도 이래도 단일하고 저래도 단일하고 네. 뭐 단일화네 뭐. 네. 네. 김문수는 버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자기 후보자 지위에 대한 네. 그러게요. 확인을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사실 자기 당을 향해서 소송을 낸 거죠. 네. 나는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뭐예요 이게 그러게요. 도대체? 네. 그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자기 당에 대해서 내가 대선 후보임을 확인하고 제3자에게 대선 후보 지위를 넘기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리고 그 당의 이제 지도부로 하는 사람은 권영세 대표격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본 영상 그 기자회견을 했더니 이재명 같은 사람이다 막 이러고 그게 상대당의 어쨌든 그 상대당의 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어쨌든 최고의 어떤 최악의 표현일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자기 후보한테 이재명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권성도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들이 뽑은 후보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 후보들을 향해서 그깟 알량한 후보직에 무슨 뭐 얼매이느냐라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난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보기 때문에 놀랍다 이것은. 나는 너무 재밌다 이건. 네. 가위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란 사태 이후에 이렇게 많이 웃은 게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간의 내란 사태 때문에 국민님이 국민한테 줬던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해소해 주는가라는 생각까지 들고도 있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한테 웃음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말씀처럼 지금 일부는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김미애 의원이 단식 농성에 합류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도 좀 굉장히 거칠어지는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그 이후에 오늘 오후에 KBS 사사건건에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또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왜 알량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장기간에 걸쳐 이 3단계 이 당내 경선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다음 주에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당 주도의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식이다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이 한덕수 후보도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어떤 메시지랑 발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에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큰 신뢰와 결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어제 단일화 협상에서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얘기도 없는 것이 김문수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기회에 김문수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시금 알게 되는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경력, 민주화 투쟁했던 경력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혹시 김이나 평론가가 평가하는 정치인 김문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가를 하라고요? 평가하기도 힘든가요? 그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평가를 해라. 네,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대단하시다. 대단한 사람은 한둘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떤 면이 좀 대단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 네, 말이 안 통하는 예. 사람을 자기들이 대선 후보로 뽑아놓고 이게 뭡니까? 약간 오늘 뭐 보도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뭐 노동운동 경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뭐 빗대서 그리고 예.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고문도 견뎠는데 말이야. 이 말이 통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하는데 고문을 당하거나 뭐 노동운동을 해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내가 본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 쓰고 내가 그 고생해가지고 경선 뭐 3번 해가지고 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되자마자 아무리 내가 대선을 치르면서 내가 김덕수고 내가 한덕수랑 단일화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도 뭘 하고 나서 그걸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내가 되자마자 내가 후보가 되자마자 쌍권들이 찾아와서는 자 이제 단일화 하셔야지. 내가 그 사무실에 내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선대위 인선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 이제 단일화 하셔야지. 이런 거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고 무조건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를 해라. 그러면은 무조건 지금 여론조사 보세요. 무슨 여론조사를 하든 무조건 내가 밀리는데 그냥 한덕수한테 넘겨주라는 얘긴데 한덕수 씨는 뭐 김재원 지금 김문수의 제갈량 김재원 씨가 얘기하잖아요. 당비를 1,000원이라도 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김문수면 듣고 보니까 그래. 나는 경선 치르느라고 억대의 돈을 지출을 하였는데 2억인가 3억인가를 쓴 거잖아요. 억대의 돈을 지출하였는데 한덕수 씨는 돈 1,000원 내지도 않았으면서 후보 등록도 무소속으로는 안 하겠다. 얼마나 이게 고약한 심보냐 이거예요. 왜 무소속으로 등록을 안 하느냐? 자기 돈은 한 푼도 쓰기 싫어서. 다 당의 돈이 국민의힘 당의 돈으로 쓰고 싶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나 김문수를 주저앉힌 다음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국민의힘 후보로 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당의 돈, 당의 조직으로 선거를 쫙 치르고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다음에 뭐 선거를 지든지 말든지 이렇게 지든지 말든지예요? 뭐 이길 것 같진 않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냐? 아니 이 모든 일의 핵심이죠 그게. 왜 친윤 주류 이렇게까지 왜 친윤 주류에게는 한덕수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공천권, 당권. 아니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친윤 기득권이라는 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자기가 자폭해가지고 지금 계산책이나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언제나 여의도 정치라는 거는 대선 후보라는 사람을 선출을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대선을 치르면 대선에 이기든 지든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득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밑에 줄을 세우고 자기가 뭔가를 주도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주로. 그래서 그게 한동훈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또는 뭐 안철수가 되든 누가 되든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친윤주류 쌍권을 중심으로 하는 친윤주류는 밀려납니다. 권성동 씨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국민이 날 지지하고 내가 그 정도 조직이 있었으면 내가 대선 후보 나갔다. 이 본인이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솔직한 상태가 됐어요. 나는 요새 나는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다 얘기한다. 내가 지지를 국민이 해주고 내가 그만한 조직과 뭐가 있으면 내가 대선 후보 나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식하다 말고 속마음이에요. 내가 깜냥이 됐으면 나갔을 텐데 내가 그것이 없어가지고 대선 후보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바지 사장을 데려와야 되겠는데 당권에는 관심이 없거나 당권을 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서도 대선 후보로 좀 비벼볼 만한 사람 누가 있느냐? 그것이 한덕수 씨다. 그러니까 한덕수 씨를 모셔와야 되겠는데 경선 참가는 안 될 것 같고 왜 권한대행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경선을 경선을 하고 그다음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단일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 한덕수 씨를 데려오는 바지 사장 작전을 실행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 바지 사장 작전의 중요한 이 퍼즐 조각이 뭐예요?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이 대선 후보가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또 당을 장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선 후보 중에 누가 그러면 제일 만만할까를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김문수다. 당에 그분이 이제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또 당에 자기 기반도 없고 또 노쇠하셔갖고 이제 왕년에 그게 없다. 팔팔한 그런 또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욕심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청렴하신 분이에요. 검소하고. 구두 뒷굽이 자를 정도로 이 돈을 안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을 딱 혼자 내버려 두고 주위에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해가지고 당신은 김덕수요. 김덕수 하면은 이분이 이제 잘 컨트롤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중 바지 사장 작전을 이제 편 거죠.
2단계 바지사장 작전. 예. 1단계 바지사장으로 김문수를 선출하고 2단계 바지사장으로 한덕수 단일화 시키는 건데 예.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에는 성공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 바지사장 작전을 중간에 틀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누구죠? 한덕수 바지사장은 필요 없고 예. 나는 김문수 바지사장까지만 필요하다. 아. 한덕수 바지사장까지 가가지고 친윤 주류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김문수 바지사장까지만 해서 김문수 바지사장에 기생해가지고 나는 나만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지금 김문수 캠프에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친윤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김문수의 제갈량 김재원 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예. 분들이죠. 왜냐? 오늘 김행 전 후보도 그런 캠프에서, 분들이 지금 친윤 주류라고 하고 있는 쌍권 체제에서 공천을 받거나 뭐가 잘 풀리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김재원 씨도 친윤 쪽에서 잘 해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지금 뭐예요? 예? 자기가 왜 공천을 못 받았는지가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예. 공천을 왜 못 받았습니까? 예. 예? 명태균 씨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왜 안 받았는지 당신 아냐고. 왜 안 받았는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죠? 그럼 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명태균 씨가 예. 알려줬어요. 뭐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아무튼간에 그런 것도 드러나고 했으니 이제는 친윤 주류 쌍권 체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체제에서 이제 해야 된다. 그것이 김문수 바지사장 체제이고 여기서 김문수가 인터셉트가 된 거죠. 그래서 깨운 겁니다. 잠들어있던 김문수를. 형님 일어나 보세요. 형님은 김덕수가 아닙니다. 김덕수가 아니고 김문수입니다. 그 김문수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난 김문수지. 그래가지고 잠들어있던 김문수가 깨가지고 지금 김문수 노익장을 과시하는 김문수의 턱걸이를 30개까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10개 이하로 하는 김문수가 지금 깨어나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키면서 지금 왕년에 이 전설의 김문수 재탄생한 거예요. 오늘 기사를 쭉 보는데 야 이거는 정말 왕년에 선호련 지도부 하던 그게 나온다. 왕년에 그 용어가 있어요. 도발이라고 도발이. 도망 다닌다? 예, 도발이 친 거잖아요. 갑자기 엊그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예. 실종됐잖아요. 서울로 오긴 했죠. 서울로 오긴 했지만 예. 연락을 안 받잖아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 연락이 핸드폰 안 사진이 되고. 공개되기도 했고. 연락이 안 되고 김문수를 찾아 헤매다가 집 앞에까지 가가지고 김문수가 어딨지? 근데 밤에 심야에 막 방침을 발표를 하잖아요. 어딘가에서. 이게 운동권식인 거예요? 운동권식? 아니 뭐 꼭 제가 뭐 그걸 검증하려는 게 아니라 예. 마치 이게 게릴라전 같지 않느냐. 지침하다라고. 이게 게릴라식 전법의 DNA가 되살아난 그러한 이제 김문수로 거듭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오늘 이제 채널A 보도를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20명 데리고 나가자. 그래서 한덕수 추대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이명박 씨가 했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나가봐야 시베리아야. 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 춥습니다. 네, 한두 번 해봤습니까? 바른정당 해봤죠? 나가면 춥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그냥 개념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쪼개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뭐 그냥 생각하면은 사고 실험으로는 될 것 같지만은 많은 이제 자원과 많은 좀 좋은 것들을 두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단 나가서 한덕수를 위한 쉘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한덕수 당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좀 이렇게 좀 유지를 하다가 극적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인데 이런 이론인데 그게 무소속 위장 정당 창당이네요. 그렇죠. 무소속 등록보다는 그게 낫지 않냐. 어쨌든 당이라는 뭐 외피를 씌워가지고 당으로 자원을 어쨌든 간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 몇십 명을 뭐 어떻게 모읍니까? 거기에 뭐 동조를 하겠어요?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별로 그 호응을 안 할걸요?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닐걸요? 네. 그리고 뭔가 한덕수 씨가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실력이 있어야 또 그거를 또 해내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유튜브로 다져진 김문수 후보에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밀리고 있다.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도 밀리고 있다. 네, 오늘 공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개 입 이종격 투기에서 제가 볼 때는 밀리고 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상황은 뻔합니다. 한덕수 씨는 밀리고 있을 것이다. 네. 협상 전문가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협상하는 모양새 자체가 사실 협상 전문가로서의 뭔가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협상을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협상을 한 게 없어요.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11일 날까지
11일 날까지 이 단일화가 안 되면은 나는 후보 등록을 안 할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난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했다고 보세요? 몰라요. 그거를 뭐 벼랑 끝 전술이라고 그러고 배수진이라고 그걸 평가는 했지만은 예. 바로 김문수가 뭐라고 반격을 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11일 날까지 그러면 등록을 안 하시고 그러면 접는 거면은 11일이 지나면은 자동 단일화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이렇게 나오면은 예. 그러면 또 가령 앞에 그렇게 갔더라도 한덕수 씨는 어떻게 답을 했었어야 되냐면은 그거는 단일화가 아니죠라고 했어야죠. 그건 단일화가 아니죠. 저랑 그게 좋은 그림으로 안 되는데 시너지가 전혀 없고 단일화가 아니겠죠. 예. 이렇게 찔렀어야죠. 근데 뭐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그게.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나가고 그러잖아요. 아니 후보 등록할 의지도 없는 사람을 누가 데려왔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다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정말 진흙탕 싸움하고 어디 너랑 나랑 한번 죽어보자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고 가려는 각오를 갖고 나왔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각오가 오늘 안 됐을걸요? 결기가 안 보인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예.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제가 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덕수 씨가 이제 갑자기 우통 벗고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통 벗고 그래 김문수 예. 나랑 해보자 그래 내가 예. 지금까지 참았는데 오늘 나 뭐 그래 다 머리가 흐트러져도 상관없어 이러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싸움에서 이미 밀렸다. 한덕수가. 그런 분위기 오늘 김문수홍은 우통 벗을 각오로 나왔어요. 다 공개하자고 그러는 거 보면 예. 아까 제가 조금 들어보니까 돈 얘기까지 다 했다면서요. 그렇죠. 돈 얘기까지 다 했고 뭐 입당을 하지 그랬어. 뭐 다 얘기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유튜브로 다져진 이 논리력으로 김문수 씨가 이긴다 이거는. 네. 다이나믹 한국 정치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로만 저희가 20분을 다 채우긴 했습니다. 무속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무속 이야기 짧게 하실래요? 아니 아니 할 생각 없으면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 검증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아이템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무속 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한덕수 씨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김민하 평론가의 짧게 이야기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요? 계엄. 예, 무속 이야기도 좋아요. 예. 한덕수와 네. 관련된 검증 이슈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해서 나는 뭐 계엄에 찬성하지 않고 국무회의도 저 국무회의 아니었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그걸 다 확인해줬다라고 했지만은 오늘 그게 뭐예요? 한겨레 기사인가요? 네, 거기 보면은 예. 거기 보면은 그렇게 뭐 일부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가지고 일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바도 있겠지만은 이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정확하게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증거가 없다라고 한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한 것뿐이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이고 수사를 통해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방의 주장인 것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것도 경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뭐 탄핵에 대한 입장인 것도 윤석열에 대한 입장 자체가 윤석열하고 선을 긋고 가고 이런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개헌을 해가지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 하고선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하고 선이 안 그어지는데 그런 얘기고 무속도 분명히 자기 입으로 나의 배우자는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재미로 전보는 수준으로나 이제 하고 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JTBC가 어떻게 보도했어요? 거의 이분은 내가 상당히 명리하게 밟고 내가 직접 명략을 공부를 했고 무슨 뭐 내가 우리 또 한덕수의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얘기한 게 지금 다 보도가 됐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금방들통난 거짓말 이렇게 하는 걸 봐도 전혀 협상의 달인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네. 오늘 김문수에게 당한다 저 자리는. 네, 오늘 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에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고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 하나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 5월 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용우, 신장식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신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